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이론적 배경이라 함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내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시어리도 넣어야 되지. 기존 연구 요약 정리도 해야 되지. 실증 분석도 하라고 하지. 결과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이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쉽게 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론적 배경은 복붙을 기초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복붙을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참고 논문을 내가 래퍼하고 싶은 2사람이나 3사람 논문만 가지고 그대로 하면 복붙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데, 내가 직접 읽어가면서 복붙을 해가고 그걸 다시 재구성하고 고민하고 또 내 연구 결과에 맞춰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복붙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복붙을 시작으로 하나? 네, 복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기는 하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이제 특히 사회과학 논문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네, 자연과학이나 이공계는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 자체만 정리하면 되지,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적 백업을 이렇게 시오리를 정리한다거나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이 사회과학 분야는 학문의 성격상 시오리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는 절차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논문 안에. 네, 그래서 이공계 논문을 작성하는 거랑 사회과학 논문을 작성하는 건 좀 다르고요. 또 인문학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이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회과학이. 이 이론적 배경 때문에. 시어리도 넣어야 되지. 기존 연구 요약 정리도 해야 되지. 실증 분석도 하라고 하지. 결과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이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라고 하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연구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연구 주제잖아요. 이제 그걸 논리적인 글의 형식, 논문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에 맞춰서 쓰는데, 이론적 배경이라 함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내 말만 그런 게 아니야. 기존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흐름에 비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라고 하는 근거를 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장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는 내용이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이론적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든 간에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연구는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내 연구의 방향을 쓰는 것 이외에 나머지 내용이 예를 들면 90%다. 그럼 90% 전체를 기존 연구에서 인용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고 하는 형식의 글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정확하게 인용 표시를 하면서 쓴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인용했냐, 적게 인용했냐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에 인용을 했다는 표시를 하면 카피킬러에서도 잡히지 않아요. 이건 퍼센테이지에서 빠져야 해요. 네, 그 기준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인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내가 논리적의 흐름을 전개를 할 때 남의 글로만 구성해서 논리적 흐름이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의 흐름을 얘기하는 나의 말투로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90% 100% 못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거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내용들을 다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가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내용을 그러니까 읽어서 기존 연구를 요약 정리를 잘 많이 해놓을수록 내 연구에 뒷받침되는 풍성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용을 많이 한 연구들은 그만큼 관련 연구를 많이 찾아봤다는 또 뜻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네, 인용을 많이 한 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검증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의 결과를 다 뒤져서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설계에 넣어야 돼요. 그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내 연구가 내 말이 아니야. 나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기존에 연구하던 흐름 속에 어디 위치야.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게 이론적 배경이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는 거예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설계 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의 검토가 있고요. 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 진짜 정리하는 단계, 이론적 배경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냥 마구잡이로 내 아이디어를 막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연구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검사받으러 갈 때 교수님한테 다 깨지는 거죠.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생각만 말하면 어떡해. 기존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했어야지. 여기서 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은 설계 전에 기존 연구를 잘 살피며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시오리가 있는지 또 남의 어떤 연구 흐름 속에서 내가 이걸 하는지 이거 검토를 물론 실제 작성하는 과정처럼 꼼꼼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검토를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의 설계 또 그래 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내가 살펴본 내가 그동안에 찾아놨던 걸 다시 정리 이렇게 그래서 설계 전에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 배경이. 그래서 설계를 하고 모형을 찾아내고 주제를 잡는 게 어려운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특히 처음 하는 연구자들이 한두 개만 보고 뭔가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수님한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네. 이 작성 과정은 이걸 검토했던 그 단계에 찾아봤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론적 배경 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달랑 어떤 거 하나에서 그냥 끄집어내면 어때요? 이론적 배경 쓸 것도 한 개밖에 없잖아. 난 달랑 한 개에서 한 두 개를 짜집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도 두 개만 갖고 짜집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베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결국에 왜 작성하느냐는 그 배경들이 전부 다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연구 주제나 모형 짤 때 이미 내가 쓸 것에 대해서 이만큼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2장, 3장 써야지 그렇게 앉았을 때는 그때 막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 단계에서 찾아놨던 거 그냥 이제는 정리 이렇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요만큼 찾아냈던 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다 해놔야지 설계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형 짤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존 연구의 레퍼런스 찾아서 모형 붙여서 물론 제가 모형만 붙여서 바로 모형을 꺼낼 수 있어요 라고 점핑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기존 연구를 다 살펴보는 단계가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좀 쉽게 말했죠. 마치 그냥 막 될 것처럼. 잘 안 돼요.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일이 바로 됩니까? 공부를 안 하고서. 공부를 딱 한 내용이 내 안에 충실히 있어야지만 거기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 왜 아웃풋이 안 나오게요? 주제가 왜 바로 안 나오게요? 제가 말한 대로 왜 여러분들이 못하게요? 공부를 안 해서 평상시에 그거예요. 이론에 대한,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공부가 사전에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정리 단계를 거쳐서 바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다시 이제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팁 위주로 말을 할 때는 중간 단계를 많이 생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발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스토리의 이야기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많은 면들이 있는 거죠. 노력을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이 논문이 박사 논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뭐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쉽게 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지금 25년이라고 박사과정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력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뭐 여행 다 해봐서 알잖아요. 비행기 오픈돼서 땅 바람 너무 아름답잖아요. 실외만 보이니까 모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현실로 계속 들어가 보면 어때요? 쓰레기도 보이고 뭐 지저분한 거 보이고 뭐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또 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배우면서 하면 되죠. 또 하면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니까 이 구체적인 얘기를 또 들으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